좀 보면서 말씀을 나눴으면 하는데 자 이제 6월 3일로 거의 지금 유력시 되고 있어요. 그게 맞다면 당장 이미 대통령 탄핵되면서 예비 후보자 등록 신청을 중앙선관위가 받기 시작했고 저 스케줄대로라면 아마 내일 국무회의에서 대선일이 확정될 가능성이 있고 그럼 5월 4일까지는 대선 출마 공직자가 사퇴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후보자 등록 뭐 공직 선거 기간 한 3주 되는데 여기서 좀 궁금한 게 전 정말 핵심이 두 가지 같은데 요새 나오는 얘기 중에 지금 뭐 이미 그 뭐 저 국민의힘의 뭐 오세훈, 한동훈, 홍준표, 김문수 이런 4강 외에도 뭐 열몇 명 있다고 하지만 요새 갑자기 최근에 급부상하는 게 한덕수 네. 대통령 대행, 한덕수 총리 정도면 영입해서 새 카드로 쓸 새로운 카드로 아니 통상도 잘 알고 경륜도 있고 어쨌든 국민적 이미지도 괜찮고 하니까 일단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저 실제로 경쟁력 있다고 보시는지 한덕수 카드 좀 얘기해 보시죠. 아까 저걸 왜 꺼냈냐면 저 일단 말씀 듣고 나누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덕수 전 총리가 그 전에 조선일보에서 한번 기사를 쓴 적이 있어요. 한덕수의 재발견. 한덕수의 재발견. 예. 그 해서 한덕수 대행이 원래 이제 경제 관료 출신이니까 예. 좀 유하다, 예, 유하다 예. 이런 이미지. 예. 그리고 어떤 뭐 비정치적이다 이런 그렇죠. 이미지가 있었는데 그때 국회 대정부 질문 답변 과정에서 아주 세게 막 받아쳤어요. 맞습니다. 예. 세게 막 받아쳤습니다. 서로. 그때 박지원 의원하고 막 언쟁 벌이는 거 그 기억 많이 나실 거예요. 예. 그 명장면이었거든요. 예. 근데 그런 장면이 있으니까는 한덕수의 재발견 이렇게 하고 그때도 차기 대선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예. 나왔었고 특히 일단 그 지금까지 그 보수 정당에서 제일 그 보수 정당에서 호남 후보를 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 호남 후보를 낸 적이 없는데 예. 지금 호남 쪽이잖아요. 전북 쪽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메리트도 있는데다가 또 지금 가장 중요한 게 한미 통상 문제. 예. 이런데 통상 전문가고 그리고 그렇죠. 대사도 지냈고 미국 통상 도석본부장도 본부장도 있고 지냈고 그리고 총리를 두 번 예, 지냈고 뭐 총리를 경제부총리 했고, 지내고 예. 뭐 누구보다도 경력이 화려하죠. 예. 무난하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좀 무난하다. 예. 무난한 인물이어서 그 나서면은 가능성이 있다고 이제 이야기하는 쪽도 있고 예. 아니야 이번에 무난하면 안 돼. 무난해서 어떻게 이재명을 이겨? 그러니까 좀 센 사람이 해야 된다. 센 사람이 해야 된다. 예, 그런데 그렇게 센 사람이 안 보여요. 말로만 세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 그게 실제로 대중성을 갖춰서 막 말로 세게 하는 사람은 지금 거의 뭐 보이질 않아요. 말로 세게 하는 사람이 홍준표 대표도 있고 많이 있죠. 예. 홍준표 시장도 있고. 예. 그런데 또 그게 없기 때문에 예. 다시 한덕수 대행에게 좀 눈길이 가는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면 다른 조건이나 이런 걸 빼놓고 한덕수 총리 지금 현재 대통령 대행이라는 그 정치인의 어떻게 카드만 예. 놓고 보면 경쟁력이 있을 것 같으세요? 실제로 그런 일이 생길지 안 생길지 좀 더 짚어볼 텐데. 경쟁 사람만 놓고 인물만 놓고 보면. 인물만 딱 놓고 보면 저는 경쟁력은 있다고 봅니다. 경쟁이 예, 있다. 경쟁이 있고 어떻게 보면은 이 지금 가장 중요한 그 상징적인 이미지 중에 하나는 예. 이재명과 대비되는 인물이 필요해요. 그렇죠. 이재명과 대비되는 인물이라면은 어떻게 이좀 품행 뭐라고 할까 품격 정치적 예. 품격입니다. 예. 정치적 품격, 정적 품격. 정치적 품격 이런 것을 보거나 아니면은 그동안 뭐 쌓아온 이런 경력들 같은 거를 보거나 예. 이재명에 대해서는 경쟁력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뭐 당연히 전과도 없고요. 그런 부분은 이제 여러 가지 욕설도 없고. 역설도 없고. 아까 대통령 선거 일정 예상을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이걸 왜 다시 보자 그러냐면 자 저기 보면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6월 3일 날 투표할지 안 할지를 지금 내일 국무회의에서 공표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왜냐하면 60일 이내 대통령이 거리된 다음부터 60일 이내에 선거를 해야 되는데 대통령 선거일은 50일까지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열흘 이내에 해야 되는 거죠. 예, 열흘 그러니까 최소한 뭐 내일은 아니더라도 한 13일. 4월 13일까지 해야 되는데 13일까지 해야 돼요. 마침 정기국무회가 내일이니까 내일 그 선거일을 공고한다. 그럼 사실은 내일 한다는 건 한덕수 대통령 대행이 주재하는 국무회에서 한덕수 대통령 대행이 공고하는 셈이 되는데 그렇죠. 그러고 나서 저기 보이시다시피 그 공직자들은 5월 4일까지는 저 스케줄이 맞다면 대선 출마 공직자 사퇴해야 돼요. 그러면 저 스케줄대로 하면 한덕수 대통령 대행이 내일은 본인이 대통령 선거일을 공고하고 그러다가 한 5월 3일쯤 생각해 보니까 저는 대통령 출마를 해야겠습니다 해서 대통령 대행을 그만둔다면 이게 좀 약간 어색하고 좀 뭔가 이 절차에 대한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올 여지가 있잖아요. 그건 안 되죠. 안 되죠. 예, 그러니까 그렇다고 내일 국무회의를 하는데 오늘 이제 전격적으로 출마 선언을 하고 총리직에 이제 사퇴를 하고
뭐 이렇게 할 가능성도 지금 너무 이르다고 보고. 너무 이르다 그렇죠. 그럼 결국 이제 임시 국무회의를 한번 이제 열면 되는데 그러니까 뭔가 내일 네. 공고가 안 나오면 뭐가 있나 이렇게 생각할 그렇게 수 하면 있겠네요. 돼요. 네,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예. 왜 그러냐 하면은 제가 또 찾아보니까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나서 그때 이 한교안 대통령 총리가 대행이었죠. 대행이었죠. 예. 선거 날짜를 5월 9일 대선한다는 날짜를 확정한 게 임시국무회의에서 했어요. 아. 네, 정기국무회의가 아니고. 예. 그 임시국무회의에서 3월 15일 예. 이 임시국무회의를 열어서 5월 9일 대선 날짜를 확정을 했는데 예. 3월 15일 임시국무회의에서 한교안 그 대행이 하나 선언을 합니다. 예. 대선 불출마. 아. 이제 국가적 위기에 대처하겠다. 안정적 국정 관리를 하겠다. 공정 대선 관리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그때도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황교안 카드가 어딘가 검토가 됐으니까 그 얘기가 나온 거죠. 검토 정도뿐이 아니고 여론조사에 막 들어갔어요. 들어갔으니까. 예, 한교안 예, 차기 대선 예, 후보. 예, 예. 저는 한교안 대행이 그때 기회를 한번 놓친 게 아닌가도 싶어요. 불출마한 게. 예. 어쨌든 그때 한교안 대행도 지금 한독수 대행하고 똑같은 처지죠. 그렇죠.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 대행. 예. 권한 대행인데 그때도 그 잠룡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때 나중에 9명이 후보로 등록을 했는데 자유한국당 예, 예. 시절에 예. 9명이 후보로 등록하고 4명으로 컷오프됐는데 이 9명이 그렇게 많았어도 예. 그 이름 한번 불러드릴까요? 아마 생각이 나실 거예요. 홍준표, 이인재, 원유철, 안상수, 조경태, 김진태, 김관용 그 컷오프에서 홍준표, 이인재, 김진태, 김관용으로 압축됐고 예. 홍준표가 됐죠. 예. 그런데 그 근데 상황 이미 일군의 사람들은 바른정당 나가 있던 상황이긴 했고요. 그렇죠. 그 예. 유승민을 비롯해서 뭐 그렇죠. 김무성 이쪽은 바른정당 그렇죠. 나가 있었고 예. 그래도 9명이나 있었어요. 예. 그런데도 이 한교안의 수요가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도 지금도 10명, 13용 이야기하잖아요. 13년까지 나와요. 13용 이야기 나오지만은 예. 지금도 한독수 수요가 좀 생기고 있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그때는 한교안 그 총리가 불출마 선언을 했지만 예. 이번에는 한독수 총리가 어떤 선택을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우리 승국군 평론가께서도 공고를 만약에 한 다음에 그건 안 되죠. 그건 좀 이상하다. 네, 그건 안 되고 만약에 생각이 있으면 오늘 뭐 사퇴를 하든지. 근데 오늘 갑자기 한덕수 대통령 대행이 사퇴하기 너무 좀 뜬금없어 그래서 보이고 그러니까요. 그렇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너무 이를테면 소위 뭔가 좀 이렇게 군불이 떼어지고 좀 이렇게 분위기 형성돼야 뭐 되는데 추대 분위기가 좀 있어야죠. 그러니까 그런 게 지금 전혀 없는데 지금 저희들이 추대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추대 여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카드일 수.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말씀 들어보니까 그렇죠. 어쨌든 호남 출신이란 것도 어떻게 보면 새로운 지금과 같이 이렇게 불리한 상황에서는 예. 사실은 불리할 때는 뭔가 저 축구에서도 뭐 막 공격진을 예, 그냥 예. 그때 한국 이탈리아 그 2002 월드컵 8강전에서 결국 마지막에 우리가 1대0 지고 있으니까 그때 히딩크가 수비수의 공격수를 막 넣는 변칙적인 작전을 해야 맞아요. 됐지만 그렇게 해야 뭔가 판을 뒤집을 수 예, 있으니까 예, 예. 뭔가 변칙이 필요한데 음. 지금 한덕수 대통령 대행 같은 경우는 뭐 출신지라든지 경륜이라든지 안정감 이런 면에서는 한번 투입할 만한 카드는 된다 그거죠.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이재명과 한독수가 토론을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 대선 후보 토론을 한다고 생각을 예, 하면은 저는 이재명은 계속 뭐 정치적인 문제만 가지고 막 할 텐데 예. 한독수 총리가 아주 그 어떤 뭐 경제 문제, 예. 국민들을 먹고 사는 문제, 통상 예, 문제 예, 예. 이런 거 하면은 우리 여태까지 뭐 대통령 선거할 때 보면 경제 대통령 하고 나왔지만 경제 전문가 한 사람도 없었거든요. 그렇네요. 예, 네, 진짜 경제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이명박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이제 민간 그건 경제 이제 같은 실물 거, 경제죠. 실물 경제, 네, 실물 경제였고. 예. 어쨌든 거시적인 국가적 국가 경제 그런 면 전문가는 없었던 없었죠.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국민들도 사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대통령 누가 되나 국민 생활에 뭐 예, 별 예, 뭐 영향 없다. 예, 예. 그런데 만약에 이 통상 압력으로 지금 굉장히 우리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는데 정말 경제 전문가가 대통령이 된다면은 예. 그것이 뭐 이념이나 이런 거하고 무관하게 예. 저는 선택을 받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예. 물론 이제 뭐 한독수 총리의 여지가 제일 중요하겠죠. 그러기엔 공고일 어쨌든 12일, 13일 이전까지 공고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날짜가 얼마 안 남았던 게 예.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질까는 조금 쉬워 보이진 않네요. 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예. 물론 지금 이제 그 어떤 보수 진영에서 우파 진영에서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예. 걱정하는 분들 그 좀 조정을 하고 싶어하는 분들도 있어요. 예, 예. 사실 저한테도 연락이 옵니다. 예, 예, 그래서 예. 저도 이제 정치 평론을 하니까 그렇죠. 어떤 분들이 좀 적합하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오는데 또 워낙 또 많은 그 구독자를 가진 또 그 유튜브 라이브도 하고 아니, 뉴스도 하고 계시고 어쨌든 그런데 오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독수 총리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그룹이 있는 것 같아요. 야, 실제로 실제로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 그룹이 어떻게
이 지금 한덕수 총리의 의사를 타진을 하고 있을 거예요. 제가 뭐 확인된 건 아니지만 예. 의사를 타진을 하고 있을 거니까 아마 뭐 조만간에 어떤 결정이 그러니까 한교안 그 당시 대행은 불출마 선언을 했잖아요. 예. 예. 선언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필요성이 있어서 출마하라는 그 압박 그런 그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불출마 선언을 했죠. 그러네요. 그런데 한덕수 총리는 아직까지 불출마 선언을 할 필요는 없지만은 그렇죠. 예. 좀 더 진지하게 검토를 하고 있을 걸로 봅니다. 그런 면을 포함해서 지금 사실은 이제 조선일보 같은 데서도 국민의힘은 특히 이제 국민의힘을 포함한 보수 진영은 참 탄핵 찬반을 그 둘러싼 갈등, 그다음에 이제 이 뭔가 탄핵 관련해서 TK, PK 등 핵심 지지층 이탈, 그리고 대선 국면에서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움직임 이런 3대 그 삼각 파도라는 변수 앞에 서 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리스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전이고 리스크라는 건데 이게 어떻게 보세요? 이게 국민의힘이 이런 그 삼각 파도를 잘 건너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 파도 중에 하나에 좀 이렇게 휩쓸릴 수도 있을까요? 일단 가장 큰 게 이제 뭐 다른 부분도 있지만은 탄핵에 찬성했던 쪽이 있었죠. 그렇죠. 그 가령 예를 들어서 한동훈 전 대표가 예. 윤석열 대통령 12.12 담화가 딱 나오고 나서 이것은 내란 자백이다 그랬었죠. 이야기를 예, 하고 예, 그 다음에 소추안이 통과됐습니다. 예. 그래서 최소 12명, 많게는 23명이 이탈을 했다. 예. 근데 그 의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령 뭐 이 한동훈 대표와 거리를 두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은. 예. 그 장동혁 의원이라든가 거기 이렇게. 뭐 충격적인 변신을 네, 했죠. 그런 게 예. 있어요. 예. 그래서 찬탄파 반탄파 이렇게 지금 그 일부에서는 이 찬탄파는 뭐 물러나라 하는데 안 물러날 거예요. 안 물러나고 저는 이게 지금 당장 얼핏 보기에는 양쪽이 이 서로 마이너스 요인 같지만은 예. 둘이 지금 대치하고 있는 것이 저는 이게 플러스 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아. 왜 그러냐면은 나중에 이 경선을 하는 과정에서 뭐 찬탄파는 뭐 중도층을 겨냥을 해서 메시지를 내겠죠. 중도층을 겨냥을 해서. 예. 그리고 이 반탄파가 중도층을 겨냥한 메시지 내기는 좀 한계가 있잖아요. 예. 찬탄파에서 좀 내서 중도층을 그 지지를 확보를 하고 나중에 단일 그 후보가 결정되고 나서 예. 만약에 반탄파가 후보가 됐으면은 탄탄파가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뭐 예, 선대위원장도 맡아주고 예. 이렇게 하면은 예. 오히려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있다고 보는 것이 예. 지금은 8년 전하고 완전히 다른 것은 유승민이 없다는 거예요. 예. 유승민은 없습니다. 유승민은 그때 나갔잖아요. 지금 뭐 유승민 지금처럼 당을 깨고 나가서 당을 있는 깨고 난 게 없어요. 일단 국민의힘이라는 그 대호 안에는 있다 이거죠. 대화 안에 들어가 있죠. 그 보수권 잠룡의 그 윤 대통령 탄핵 찬반 그거 이렇게 화살표되어 있는 그래프 한번 보여주세요. 그것도 좀 보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그때는 이 유승민 의원이 따로 출마를 했잖아요. 예. 따로 출마를 했습니다. 아이고, 예, 예. 여기서는 그러니까 저렇게 이제 예. 탄핵 찬성 쪽에 한동훈, 유승민, 안철수. 지금은 유승민 전 의원도 이 국민의힘에 그 부산 안에 들어가 들어가 있고요. 있고요. 예. 그 중간에 이제 다 안에 있어요. 오세훈, 유정복, 홍준표, 김태흠 이렇게 해서 정말 다 합친 적이 현재 13명이에요. 뭐 예. 저분들이 다 출마할지 모르겠지만, 근데 도지사 이런 분들은 도지사 떼지 않고도 경선까지 나올 수 있으니까 아마 그렇죠. 어쨌든 한번 와서 한번 해볼까 예. 검토는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저게 오히려 어떻게 보면 외연을 좀 확장시킨 효과를 낸단 말씀이죠. 그렇죠. 저는 그렇게 보면은 예. 오히려 이게 오른쪽에 이렇게 김문수, 윤상현 여기는 이제 집토끼를 좀 지키는 역할을 할 수가 있고 예, 저쪽으로 나가는 있는 사람들은 뭐 산토끼를 좀 잡아와서 예, 나중에 이제 하나로 합치면 물론 뭐 그 잘 현실적으로 안 될 가능성이 있지만은 예. 그것을 이제 워낙 위기 상황이라고 느끼게 되면은 예. 위기 상황을 느끼게 되면 저는 그런 구도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13분 이름이 나온 김에 일단 이 시점에서 보기에 정치 전문가이신 저 선거권 평론가께서는 현재 저 13분 거기다 한덕수 대통령 대행까지 14분 중에 누가 제일 유력하다고 보세요? 이 시점에서 참 예측하기 어려운 시점입니다. 일단 그 여론조사상으로는 이제 김문수 장관이 많이 앞서갔죠. 그러니까요. 앞서갔는데 그 전에 이번 상황이 벌어지기 전에 자기 대권 주자라고 그런 데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 홍준표 아니면은 뭐 유승민도 있고 뭐 오세훈, 한동훈 많이 예. 있지만은 예. 이 사람들이 지금 치고 나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 전부터 치고 나가지 못했고 지금도 치고 나가지 못하고 있다면은 예. 저는 이 사람들보다 새로 거론되는 인물에 한번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럼 그 말씀은 김문수 장관이 현재 그 여론조사가 국민의힘에서 높게 나오지만 어떻게 보면 외연 확장성에 외연 조금 확장성은 한계가 있다고 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그렇지만 어쨌든 그 김문수 장관도 이 경선에 나가서 또 어떤 메시지를 내느냐에 따라서 예. 원래
좌파였잖아요. 그렇죠. 원래 아이고, 노동운동가 민중당 어. 소리 민중당. 그리고 뭐 그쪽에서는 사실은 누구도 함부로 카드 못 내, 그럼요. 명함 못 내릴 만큼 예, 굉장히 그 예. 하여튼 헌신적인 헌신적이죠. 그 분이죠. 예, 그 현장에 가서 뭐 취업도 하고 예, 막 예. 그런 그 인물인데 그런 캐릭터인데 지금은 뭐 거구 이렇게 취급을 받지만은 경선 과정에서 또 목소리를 낼 수도 있어요. 그렇죠. 목소리를 예, 예. 낼 수도 있는 것이고 한데 어쨌든 기존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아마 또 시도지사들이 이렇게 많이 등장을 하는 것도 예. 뭐 이철호 경북지사 이름 나오고 유정복 시장 그렇죠. 또 김태흠 뭐 이렇게 예, 예, 이름 예. 나오는 것도 이것도 좀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인물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정치권에서는 오래됐지만은 대선 주자로서는 그렇죠. 예, 한덕수 총리도 마찬가지고. 예. 그래서 새로운 그러니까 기존의 대선 잡념들 외에 새로 등장하기 시작한 이 인물들 중에서 아마 이 그 보수 쪽 유권자들은 아니면 중도 쪽에서도 한번 그 눈길을 주고 찾아보는 그런 상황이 좀 벌어질 것 같아요.